네, OBS 건강콜센터 연휴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허리 아프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인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척추의 다양한 질환들을 내시경이란 아주 정밀함을 높인 도구를 이용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40배가량 확대하는 내시경을 집어넣고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도구를 넣어서 무척 성공적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허리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이런 장점이 있다 꼽아주신다면요? 네, 상처를 무척 작게 했고요. 그리고 근육이나 인대의 손상을 최소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나 여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방법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고요. 그래서 고령이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수술 받으면 한 달씩 누워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척추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알고 계시겠나요? 네, 협착증과 디스크를 그쵸.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척추 수술 후에 잘 지내다가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 통증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실제 치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묵히셨어요. 5년 정도 통증을 묵히셨는데 가능할까요? 네, 화면 보시면 84세 어머님이신데요. 5년 전부터 이제 걸을 때 엉덩이와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분인데요. 제가 외래에서 볼 때는 5년 정도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묵히신 분은 아닌데 이분은 이제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이신 분인데요.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허리 MRI고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뼈가 앞뒤로 약간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1단계 치료, 여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3단계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을 많이 권유받으시는데요. 네.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좁았던 신경 통로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게 할 수 있고요. 이 치료 이후에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년 동안 괴롭히던 그런 통증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져서 지금은 여러 활동들을 무척 편하게 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70대 아버님인데요. 한 차례 시술도 받아보시고 수술까지 받아보셨는데 통증이 계속되셨대요. 이런 경우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75세 아버님이신데요. 제일 왼쪽에 엑스레이 화면을 보시면 나사못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추 4번과 5번, 천추 1번 사이에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을 몇 년 전에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압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다리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낫지 않아서 이제 무척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이럴 때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도움이 되는데 다음 화면 주시면요. 이분은 잘 보시면 치료를 받았던 그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내부에 신경을 누르는 부위가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분입니다. 이럴 때 똑같은 수술을 받지 않고도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아주 선별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이제 가장 오른쪽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술을 받고도 그렇게 괴롭히던 통증이 이 내시경 치료 이후에 씻은 듯이 나아가지고요. 지금은 정말 편하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 뻐근한 통증, 또 걷거나 쉬다가 앉아서 좀 쉬려고 누워서 쉬려고 하면 계속해서 찌릿하게 저려오는 통증이 있으시다면요. 이건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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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6년생 80입니다. 80대시고요. 예. 어디가 불편하신지 김우커 원장님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말씀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허리, 이제, 대학병원에서 네. MR을 찍었는데요. 네. 협착증이다 그래요. 네. 허리 협착증 4번, 5번. 네네네. 4번, 5번. 그래, 동네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등골에다가 주사도 넣고, 꼬리뼈에다가 주사 넣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주고 그러던데, 네. 다리가, 처음에는 한 1km 정도 걸었는데, 무자무장 짧아져요. 지금은 30m도 못 걸었어요. 다리 아이고. 헝덩이가 막, 아, 땡기고 아파서.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수술을 병원에서는 하라고 그러는데 수술은 네네. 하기가 그렇고 네. 또 제가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네네, 아버님.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좀 나설 수 있는가 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시는 네. 중이세요? 네. 네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네. 예. 아버님, 지금 이제 30m도 못 걸을 정도로 이제 걸으실 때 이제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또 아프다가 10분만 쉬면은 5분, 10분만 쉬면 또 정상적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제 허리 협착일 때 아버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예.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파서 힘드는데 예. 좀 뭐 앉아 쉬거나 하시면은 통증이 또 많이 가라앉으니까 이제 예. 그래서 좋아져서 이제 또 움직이시고 하는 건데요. 아버님 주사 치료는 여러 차례 받으신 것 같고요. 예, 예. 시술이라는 것은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시술을 받으셨다고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제 저기를 모르는데 주사를 꼬리뼈에다 넣고 네네네. 허리에다 넣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하신 것은 1단계 치료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약도 드셨을 테고 예.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주사를 맞는 건데요. 스테로이드를 좀 쓰면서 여러 부위로 이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아버님은 지금 이제 허리 4번, 5번 협착증 때문에 1단계 치료를 좀 여러 차례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버님. 이럴 때는 당연히 3단계 수술적인 치료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님. 2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실 테지만 증식 주사 치료도 있고 신경 성형술도 있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아버님. 예, 예. 그래서 아버님한테 어떤 게 좋을지는 또 이제 또 치료하는 의사가 직접 봐야지 알 수 있는데요, 아버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2단계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전화상으로만 가지고는 이제 그것을 결정하기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버님. 예. 그래서 요럴 때는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아버님 영상 가지시고 좀 다니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아버님의 협착이 어느 정도 상태이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런 치료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 귀에 쏙 들어오는 치료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들을 택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어쨌든 이게 협착이라는 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증상이 유발되는 것이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이럴 때 저도 이제 외래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증식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분들 실제로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경 성형술로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버님이 이제 조금 이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 병원이 아니라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가셔서 의견을 들으시고 좀 차분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아니고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아버님 걱정 마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 일도 하고 계신다니까 그 일도 하시면서 치료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까요?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지금 통증 있으시고 신경 차단술 받아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바로 수술로 가는 건 아닙니다. 2단계적인 치료법,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버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척추 전문 병원들을 좀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